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신종철입니다. 오늘 패스서밋 2020에 참여하여 본인인증 트렌드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본인확인 기관과 전자산업법 개정에 따른 공인인증 제도의 변화, 향후 본인인증 시장의 변화, 즉 경제 확대와 다양화라는 내용을 주제로 오늘의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 확인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확인 기간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즉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3, 본인 확인 기간의 지정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 확인 기간의 지정을 받아야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 등으로 인해 2012년 2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등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금지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연령 확인 등 법령상의 의무 이행을 위해 본인 확인의 필요성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동제도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은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서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을 통해 특정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구별한 후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 가능한 식별번호를 생성,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로 이해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만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대체수단은 다음 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본인인증 확인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자들은 아이핀, 민간 공공 아이핀 제공하는 사업자들과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는 사업자, 그리고 휴대전화, 신용카드 이용한 사업자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공 기관으로는 나이스 평가정보, SCI 평가정보, 코리아 크레딧 뷰로가 아이핀 관련 제공 기관이고요. 공인인증서 관련 본인 확인 기관으로는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SK텔레콤, KT, LG U+가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국민, 롯데, BC, 삼성, 신한, 하나, 현대농협카드가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 확인 기관들은 인증 방식이 좀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아이핀은 아이핀 아이디 패스워드를 중심으로 모바일 앱 추가 인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서와 패스워드 입력하는 것, 그 휴대전화는 휴대전화와 SMS와 모바일 앱 추가 인증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와 ARS 홈페이지 인증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 확인 기간의 연역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011년 10월 아이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평가 3개사가 본인 확인 기간으로 지정된 이래 2012년 8월 본인 인증 기간 5개사가 본인 확인 기간으로 지정 의제됩니다. 이 지정 의제는 그 관련 법과 그 고시에 따라 되어 있는데요. 추후에 이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것입니다. 2012년 12월 이동통신 3개사가 휴대전화 본인 확인 기간으로 2018년 신용카드 8개사가 신용카드 본인 확인 기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0년 5월 전자산업법이 개정되어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 기관이 향후 폐지되는데요. 기존 본인 확인 기간 지정 등에 대한 기준, 즉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13조 본인 확인 기간의 지정의 의제에서 전자산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 기관은 동고시에 따라 지정된 본인인증 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공인인증 기관들은 본인 확인 기간을 지정 의제되었지만 향후 이 법이 개정되어 독점지가 사라짐에 따라서 역시 본인 확인 기간을 추가적인 허가, 즉 지정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산업법 개정에 따른 공인인증 제도의 변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인인증서를 좀 설명을 드리면 공인인증서는 전자산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 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입니다. 이러한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전자거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서명 또는 인감도장처럼 전자서명이 특정인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정보, 즉 온라인 인감증명서로 이해됩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인감증명서하고 저희가 인증서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하는데요. 인감이 이제 공개키하고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이제 개인키, 식별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매칭이 돼가지고 인감증명서와 유사하게 공인인증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1997년 7월 전자상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도입되었고요. 이러한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에 큰 기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여한 공로가 있지만 종래의 액티브엑스의 논란과 같이 기술상 보안상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요. 이에 대해 또한 독점성에 대한 논란 또한 상당히 크게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5월 전자상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기관이 폐지되어 인증시장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자상업법 개정을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첫 번째,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와 다양한 전자서명에 대한 동등한 법적 효력 부여를 통해 전자서명들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둘째,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와 이용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평가 인정제 도입을 통해 전자서명 이용자들의 보호가 제고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존 공인인증서를 국민의 선택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향후 본인인증 시장이 이번 전자상업법 개정 등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경쟁 확대와 다양한 기술의 도입과 다양한 서비스의 기술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 기관에 사설 인증과 인증 기관으로는 패스, 뱅크사인, 카카오 인증 등이 있으며 전자산업부 개정으로 향후 본인인증 시장은 경쟁이 활성화되고 생체 바이오 정보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롭고 다양한 본인인증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저희가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설 인증과 인증 기관인 패스, 뱅크사인, 카카오 인증을 설명한 것인데요. 우선 패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패스는 통신 3사인 SKT, KT, LG가 운영하고 있으며 출시일은 2019년 4월, 그리고 사용처는 공공, 금융, 기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용자 수는 3천만 명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내용은 6자리의 핀 번호와 생체 인증을 활용하고요. 별도의 앱을 패스 앱을 다운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두 번째로 뱅크사인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구성된 인증제도인데요. 2018년 8월 출시되었고 16개 국내 은행이 이용자 30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뱅크사인 역시 6개의 핀 번호, 패턴, 생체 인증을 활용합니다. 또한 별도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앞에 두 패스와 뱅크사인과 달리 카카오 인증은 다음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고 2017년 6월 도입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8자리부터 8자리 비밀번호와 생체 인증을 활용하고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앞에 두 패스와 뱅크사인과 다르게 카카오톡과 연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자산업법 개정 이전에는 이용자가 공인인증 기관으로부터 전자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서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산업법 개정이 됨에 따라 단기 중기와 장기로 크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단기 중기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새로운 시장의 신규 방식이 공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용자 편리성이 높은 모바일과 바이오 생체 정보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인증으로 통합되고로 예상됩니다. 즉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향후 본인인증 시장의 변화는 인증 매체들 간의 경쟁 확대와 새로운 기술을 통한 다양한 인증 서비스의 도입이라고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인증 시장의 트렌드와 정보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